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르쳐 드릴 거는 우리가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서 해당 이미지에 관련해 가지고 이미지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던가 혹은 내가 촬영을 했는데 기울기가 안 맞아 가지고 기울기를 조정하고 싶다. 그런 이미지를 변경한다던가 혹은 이제 조금 더 나아 가지고 이미지를 처음 지점에서 끝 지점까지 이미지를 움직여주는 이런 작업을 보통 애니메이션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게 될 이제 효과 컨트롤 패널이라는 곳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패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효과 컨트롤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동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디오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를 해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은 한글로는 효과 컨트롤이라 적혀 있는 패널이 있으실 거예요. 이 공간 안에서 이제 영상 작업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음. 자, 해당 효과 컨트롤 패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저번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윈도우 들어가신 다음에 지금 여기 패널 정리되어 있는 곳에서 효과 컨트롤 패널을 활성화 시키시면 되시고요. 자, 효과 컨트롤 패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제가 일단 시퀀스부터 만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는 다시 설명하자면은 저번 시간에 하나 만들어 봤으니까 커스텀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가 네, 만들었었던 1920, 1080 요 공간에 시퀀스를 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동영상이든 이미지 파일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영상을 하나 받으셨으니까 동영상을 제가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영상을 쭉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촬영본이랑 우리가 만들었었던 편집할 공간이랑 다르면은 해당 문구가 뜨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해당 편집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봤어요. 이건 제가 작년에 촬영을 했었던 영상이고요. 지금 해당 영상을 보시면은 어, 뭐 촬영 자체는 깔끔하게 잘 되어 있지만은 제가 예로 들어 가지고 크기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지금 등장인물이 좀 더 우측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해당 수행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효과 컨트롤 패널을 이렇게 클릭해서 보니까 아무런 문구가 뜨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노 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아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이유는 내가 수행해야 될 클립을 선택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클립을 제가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클립을 누르게 되니까 아까 전에 보이지 않았었던 다양한 이제 설명란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표시는 쉽게 설명해 가지고 이 지금 이미지의 크기는 몇 정도 되어 있고 위치는 어디에 있고 그리고 회전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정보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곳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파란색들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이미지를 우측으로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글로 아마 위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포지션, 영어로는 포지션이고요. 포지션은 이제 좌우 그리고 상하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치를 변경을 하면
좌측 혹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아까 전에 이 두 개의 수치는 좌우 상하로 되어 있다 했으니까 두 번째 수치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상하가 이렇게 위치가 이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미지를 예로 들어 가지고 내가 우측으로 이만큼 위치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요. 지금 해당 클립, 지금 첫 지점부터 끝 지점으로 되어 있는 이 클립 하나의 존재는 이 수치값만큼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영상을 재생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영상을 재생을 하니까 내가 위치시켜 놨었던 이미지는 그대로 우측으로 가 있고 변경되는 사항이 없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건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애니메이션에서 우리가 이거를 위치를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동시킬 수도 있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보니까 지금 내가 위치시킨 공간만큼 이렇게 어두운 공간으로 남게 됐어요. 실제로 영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출력해서 보게 되면은 해당 이미지처럼 여기에는 빈 공간, 검은색으로 표시가 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요런 작은 공간들이 남아서는 안 돼요. 이제 그러려고 이제 빈 공간을 채워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제가 크기를 키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를 키우니까 자, 요런 식으로 빈 공간 없이 해당 사이즈를 크기를 키우게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 두 번째 있는 게 스케일, 크기라는 의미입니다. 크기를 이제 수치가 높아지면은 크기가 커지고 수치가 작아지면은 크기는 작아집니다. 자, 제가 여기에서 조금 팁을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미지를 상세하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크기를 움직일 때마다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파란색 기점을 통해 가지고 크기를 키우겠다, 줄이겠다, 혹은 위치를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제가 이거 위치를 좀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파란 색깔 이거 누르게 되니까 요런 표시가 뜨죠. 요게 이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적 표시입니다. 제가 요거를 휴대폰에 위치시켜 놓은 상태에서 다시 크기를 키워 볼게요. 자, 크기를 이제 키우게 되면은 자, 휴대폰의 기점을 통해 가지고 크기가 커지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혹은 작아지면은 휴대폰 기점으로 크기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내가 해당되는 위치를 통해 가지고 크기를 키우겠다, 돌리겠다 하시면은 요 기점을 맞춰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보통 요걸 보고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위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통의 영상의 경우에는 제가 이전 상황으로 다시 완전히 되돌리겠습니다. 어이구, 너무 돌렸네요. 음, 네. 그냥 영상을 선택했었을 때는 해당되는 표시선이 뜨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컨트롤 들어가 가지고 모션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혹은 이제 뭐 로테이션이나 해당된 영역을 선택하게 됐었을 때 지금 요런 표시선이 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표시선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션으로 이게 선택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이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되어 있을 때만 해당되는 이제 포지션 위치가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시작하게 될 때는 항상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웬만한 경우에는 항상 중앙에서 다 처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중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경우는요. 정말 드물게 혹시 내가 글자를 뭔가 회전시키고 싶다던가 혹은 그 포지션 위치에 따라 가지고 글자를 뭔가 키워야 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니깐요.
아마 이해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되는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한 90%는 다 응용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프리미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기본 바탕을 통해 가지고 거의 웬만한 대부분의 수행을 다 거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밑에 것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로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는 회전입니다. 자, 회전을 이렇게 돌리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모션을 통해 가지고 위치나 이동을 변경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자주 사용한 것 중에 하나가 오포시티. 이거는 불투명도입니다. 지금 100%인 상황에서는 우리 이미지가 내가 찍었었던 이미지가 100%로 화면이 투명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지 밑에다가 제가 다른 걸 하나 이미지를 대충 깔아 놓겠습니다. 있다. 제가 자, 지금 상황에서 위에 우리가 지금 받았었던 이미지 불투명도를 낮춰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낮춰보면은 지금 뭔가 크로스돼 보이죠?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건드렸었던 클립의 이미지를 불투명도화 시키니까 그만큼 색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효과 컨트롤에서 위치나 이동시키는 거 있어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제가 설명드렸었던 해당된 영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들 한번 일단 한 10분 정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클립 이미지를 클릭을 하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던 그러니까 불투명도 외에 밑에 보니까 오디오로 적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오디오 영역,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오디오 또한 볼륨을 조절한다던가 혹은 뭐 크기를 키운다던가 할 때도 같이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여기 지금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카테고리가 두 군데 나눠져 있죠. 요런 이유는요, 해당되는 지금 클립은 비디오와 오디오를 함께 가지고 있어서입니다. 자, 제가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 패널에서 요 T, 요거를 클릭하고 내가 작성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클릭 한 번만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활성화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수행 후에는 선택 도구로 바꾸셔야 되세요. 자, 단축키로는요. T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해당 수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T를 눌렀는데도 수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노트북에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축키를 먹여도 한글로 적용되지 않아 가지고 단축키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영키를 영문으로 바꾸신 다음에 단축키를 적용시키면은 해당 수행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당 클립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이미지랑 제가 촬영했었던 클립이랑 조금 모양새가 좀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아까 전 얘기한 것처럼 해당되는 거는 그냥 이미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 오디오 영역이 없어서 지금처럼 오디오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음악을 가지고 오게 된다면은 요 상단 부분에 있는 오디오는 비디오는 다 사라지고 오디오만 생겨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텍스트나 혹은 우리가 도형을 만들게 될 때는 지금 해당 이미지랑 다른 게 조금 보이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디오 이미지를 보면은요. 그냥 모션이라고 해 가지고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체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지금 아래 보이시는 모션도 존재를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위에 별다른 또 모션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텍스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텍스트에 관련된 모션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네. 찾아서 보이시나요? 자, 해당 영역처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형이나 그리고 글자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키우고 줄일 수 있는 영역이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모션,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모션, 그래픽에 있는 모션,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모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모션이나 지금 그래픽에 있는 요 모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하는 역할이 동일해요. 그래서 아래 모션을 통해 가지고 수정해도 되고 혹은 위에 걸 통해 가지고 크기를 조절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 체크해야 되는 사항은요. 자, 텍스트에도 동일한 위치를 변경시킬 수 있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냐면요. 텍스트나 도형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 클립 안에 제가 적었었던 글자 이외에 요 클릭한 상태에서 글자를 네. 네. 잠시만요. 글자를 추가하게 되면은 클립 안에도 다양한 글자를 추가적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진 거라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 거를 움직이게 되면요. 내가 몇 개를 글자를 넣었던 간에 내가 넣어 놨었던 모션 글자 혹은 도형들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근데 텍스트만 건드리게 되면은요. 제가 텍스트 하나 사라져서 다시 또 작성할게요. 네. 텍스트를 추가적으로 어이구 많아졌네. 네. 네. 다시 설명드리면은 지금 상태에서 내가 모션을 움직이게 되면은 2가지 글자가 같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네. 근데 간혹 가다가 내가 아래 자막 글자는 여기 그대로 두고 싶은데 위에 글자는 위치를 움직이고 싶을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수행을 하게 되면은 같이 움직여지니까 수행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게 세분화적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생성한 텍스트에 대한 모션이 따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만들어졌던 텍스트에다가 모션을 위치를 변경시키면은 개별 체계에만 모션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쪼끔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문자 그리고 도형에만 존재를 하는 세부적인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쪼끔 이해되시나요? 어려우시면은 계속 질문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나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역할들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은요. 요렇게 내가 만들었었던 저거 지우고 도형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내가 지금 PC에 있는 폰트를 변경하거나 혹은 뭐 글자의 중앙 위치를 바꾼다든가 도형을 굵게 한다든가 아니면 혹은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은요. 다음 마지막 시간 때 조금 더 우리가 도형을 다루기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니깐요. 아,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해당 도형을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네. 방금 전 설명드린 거는 우리가 위치를 이동시키는 상황만 보셨어요. 근데 아까 전에 효과 컨트롤에는 하나 더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게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도형창을 보시면은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파란색 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요 동그라미처럼 보이는 거 자세히 보면은 뭔가 타임 스톱워치처럼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려서 그냥 스톱워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스톱워치를 활성화하게 되면은요. 제가 예로 들어 가지고 지금 인디게이터 제가 위치해 있는 인디게이터에서 파란색 한번 클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을 한번 활성화 시켜 볼게요. 자, 요렇게 활성화를 클릭을 하게 되니까 자, 흰색이었던 스톱워치가 요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반드시 파란색으로 되어야지만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를 클릭과 동시에 요게 우측편에 보면은 뭔가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긴 게 하나 새로 생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되셨나요? 네. 자, 요거는 어떤 거를 의미하냐면요. 자, 인디게이터가 위치해 있는 곳은 시간입니다. 시간. 자, 이 시간 속에 이 다이아몬드는 지금 960, 540에 대한 위치가 입력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제가 조금 재생을 해서 인디게이터의 위치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요쯤으로 옮겨볼게요. 자, 지금 요 위치에서 저는 위치를 우측으로 조금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 수치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이동시켜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동을 시키니까 아까 전에 요런 모양이 하나 더 생성된 게 보이실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게 여기 뭐라고 했었죠? 아까 기존에 있었던 값이 입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이 생겨났다는 뜻은 지금 해당된 지금 그 위치 값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파란색 위치로 이동시킨 다음에 제가 다시 재생 눌러보겠습니다. 글자 이미지가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나요? 보이셨나요?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지가 우측으로 이렇게 점점 움직여집니다. 보이셨나요? 자, 우리가 스톱워치를 활성화하게 되면은요, 지금 여기에 작성했었던 입력값, 그리고 여기에 작성했었던 수치값만큼 이 시간 과정 동안 그 움직임이 변경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제가 텍스트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안녕이라는 글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글자를 한 3초 뒤에 이쪽으로 최종적으로 이동시켜 보는 모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행하려면은 내가 지금 글자가 있는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저는 지금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요 스톱워치를 일단 활성화시켜 줍니다. 자, 클릭을 하면은 활성화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생겨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현재 지금 안녕이라는 글자가 위치해 있는 960, 540의 위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쭉 재생을 하다가 한 요 정도 시간만큼 한 요 정도 위치에 이동하고 싶어요, 저는. 자, 위치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변경을 하니까 아까 전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더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요 뜻은 지금 요 다이아몬드에는 2078, 540이라는 위치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대로 다시 재생 눌러 보도록 할게요. 자, 재생을 누르니까 지금 다이아몬드가 생성됐었던 위치만큼 이동되신 걸 보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위치를 이동시켜 봤으니까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크기를 키우려면은 뭐를 활성화해야겠죠? 지금 모션에 있는 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가 새로 하나 생성이 되었고, 지금 크기에 대한 수치 100이란 입력값이 저장되어 있어요. 자, 저는 한 요 정도 위치의 크기를 요만큼 늘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게 뭐였었죠? 글자가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글자가 점점 커지는데 점점 이렇게 앞으로 오죠. 그 이유가 아까 전 설명드렸었던 위치 포인트가 지금 중앙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점으로 해서 커져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만 이렇게 쭉 이렇게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 포인트를 이쪽에 지점에서 위치시켰어야지 글자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크기를 키웠어요. 자, 다시 재생해 볼게요. 자, 글자가 이동되면서 점점 커지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해당되는 것처럼요. 스톱워치는 내가 활성화시키면 활성화되는 수치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로테이션도 바꾸면은 로테이션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이 되고 혹은 뭐 불투명도를 조절하면은 점점 사라지기도 가능하게 됩니다. 효과는 내가 넣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뭐 100개든 1000개든 한 번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자, 클립을 조금 길게 좀 잡아 볼게요, 제가. 자, 좀 늘렸습니다. 지금 해당되는 위치 수행이 끝나니까 이제는 크기 변경 없이 그대로 멈춰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로 가봤는데 다시 이쪽으로도 위치 이동시키고 싶어요. 자, 그러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내가 지금 시간 최종적으로 이동시키고 싶은 시간만큼 인디게이터를 위치시킨 다음에 다시 위치를 변경하게 되면은 다이아몬드가 생성이 되면서 자, 영상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점점 커졌다가 다시 또 왼쪽으로 가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자, 해당되는 거는요. 우리가 요 다이아몬드는요. 딱 시작과 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성하는 만큼 그 위치가 무한히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거를 제가 한번 응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능 프로 같은 거 많이 보면은요. 글자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오시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재밌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요. 올라갔다가 뭔가 튕기듯이 따라라라랑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걸 한번 수행해 볼게요. 자, 인디게이터 위치시키신 다음에 지금 시작점은 글자가 안 보였으면 좋겠으니까 완전히 화면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
제가 원하는 위치만큼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위로 한번 올려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위치 이동시키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위치 좀 더 이동시켰다가 다시 올렸다가 좀 더 위치 이동시켰다가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자 어떤 애니메이션 만들어지냐면요. 자 이렇게 튕겨지는 요런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리미어의 교육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거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프리미어의 90%를 설명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 효과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좀 극한적인 예시인데 잠깐만요. 유튜브에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닌데. 예전에 만들었던 모션 그래픽이 없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만든 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료. 자, 막 글자도 막 튕겨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방금 전에 설명했었던 모션을 통해서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 사진 이렇게 점점점 가까이 하는 것도 스케일 점점점점 조금만 키워 나가면 되겠죠? 다 모션 작업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왔다 갔다가 글자를 뭐 튕겨내기도 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응용해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요런 모션들이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글자가 흐려져 있죠. 오포시티를 변경하는 겁니다. 변경해 가지고 하면 요런 식으로 흐려지면서 점점 글자 보이게도 가능해집니다. 네. 자, 지금 슬라이드 형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지는데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그 다각형의 지금 그 한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거를 위치를 쭉 이동시키면서 아래에 있었던 이 이미지가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세요?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효과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위치를 변경시켰을 뿐인데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이렇게 전환하는 효과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요. '아 이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 하고 여기서 끝나면요. 딱 이 기능만 사용을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제가 되게 많은 분들을 교육을 했었었는데 막 물어봐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저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던 거에 사실 다 답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응용해야 되는지를 사실 몰라서 네 그런 걸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움직여 봤었을까?" 하고 한번 따라 해 보세요. 직접 내가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계속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쪼금 더 다른 응용을 해 가지고 다른 화려한 효과를 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여지는 TV에 나오는 영상에 막 자막 모션 이런 게 제가 다 제작을 한 거거든요. 저런 모션도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걸 토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은 심심할 때마다 모션을 한번 계속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 보면은 다양한 응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 7시까지 지금 얘기했었었던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한번 글자 튕겨지는 거 그리고 위치 이동시키면서 다양한 애니메이션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그다음 챕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요. 애니메이션인데요. 애니메이션에서도
조금 더 응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자 제가 도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똑같은 도구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아니다. 좀 더 만들어야겠다. 제가 도구를 통해 가지고 아까 전처럼 위치를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시간만큼 이 도구를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잠시만요. 지금 도구가 하나 더 만들어져 있어서. 네. 자, 해당되는 도구는 지금 우리가 입력된 값 시간 끝 지점만큼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잠시만요. 네. 자, 요거 영상 재생해 볼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속도가 지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근데 종료되는 장소는 똑같습니다. 시간은 똑같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요. 아래에 있는 지금 움직임은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었던 지금 움직임을 그대로 준 겁니다. 자, 요거는 예로 들어 가지고 0초부터 시작해서 한 2초 동안 움직이는 시간에 대한 움직임이 동일하게 움직여졌었어요. 근데 위에 움직임 다시 보면은요. 뭔가 빨리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면은 끝 지점이 천천히 움직여지면서 도달하는 위치가 같아요. 이거는 위의 이미지는요. 속도 시간을 일정하지가 않았었던 거예요. 처음에 내가 여기까지 가는 움직임은 아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다가 조금씩 천천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자, 영상에서는 우리가 방송 프로그램, 예능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글자나 아니면은 뭐 이모티콘 같은 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보셨을 거예요. 혹은 뭔가 화려한 영상에서도 보시면은 요런 움직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또 알고 보면 다 동일해 보였지만은 이 움직임의 속도에 따라 가지고 영상이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고 퀄리티가 낮아 보이게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제 아래 이미지로 수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처럼 아마 위치 모션 요거 한번 처음 지점과 끝 지점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자, 드래그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만들었었던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우클릭 하시면요. 첫 번째에서 위에 이렇게 보면 뭐 베지어 아마 한글로는 잠시만요. 어, 가속 프레임 혹은 감속 프레임이라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요 지금 위치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서 우측 넘어가시면은 아마 여기 있는 가속 프레임 혹은 감속 프레임이라 적혀 있을 겁니다. 네, 요거를 어떤 거 누르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모션을 그냥
조금 조절을 그냥 이쁘게만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요. 요 두 번째 위치에 있는 거, 여기 아마 가속 프레임이었을 거예요. 한글로는. 가속 프레임만 클릭하시고 마무리하셔도 되는데, 일단 클릭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요. 아까 전 다이아몬드 표시였던 게 뭔가 그 모래시계 모양처럼 변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가속 프레임이 적용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좀 수행되셨나요? 자, 좀 봐드릴게요. 씨. 여기 안 보이는 게, 잠깐만요. 지금, 뭐를 가리셨는데. 잠시만요. 이거. 아닌가? 음, 아닌데? 왜 샀지? 얘는 없나?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네. 됐다, 됐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위치 이동시키고, 여기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이걸 드래그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그럼 시간 보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속 프레임. 요거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래시계로 표시돼요. 얘는 진짜 계속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전에 위에 있었던 속도처럼 이렇게 변경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육안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전에는 차이가 보였는데 지금 이렇게 재생해 보니까 일정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죠? 원래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정한 움직임을 주는 것 같지만은 사실 아까 전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빨랐다가 뒤에는 점점 사실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영상에 보셨던 대부분의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놔요. 자, 이제 요거를 좀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만든 아래 거에서 지금 스톱워치 바로 옆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표시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아래에 새로운 창들이 생겨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요 라인을 건드릴 건데요. 요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요거를 플러스 선택을 하게 되면요,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요걸 한번 제가 당겨 볼게요. 점점 제가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는 살짝 평평했던 게 똑똑 솟으면서 점점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내려가게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해당되는 높이만큼 속도가 위치가 이만큼 빨라진다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내려갈수록 움직임이 느려진다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이 높은 산봉우리를 우측으로 이렇게 봉우리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움직임은 적었다가 갑자기 훅 하고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변경한 상태에서 재생해 볼게요. 자, 갑자기 훅 빨라졌다가 점점 천천히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근데 결국에는 종료되는 위치는 시간과 위치는 동일해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고요.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를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봉오리를 잠깐만요. 이쪽으로 어이구, 네. 제가 시간까지 건드려 버려서 잠깐만요.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뾰족하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재생하면서 갑자기 훅 이렇게 네 바뀌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애니메이션이 일방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요런 움직임을 변화시켜 봐야지 이제 그 다양한 어떻게 생각하면 느낌이라고 하죠. 느낌적인 표현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드린 타임 리매핑이라는 효과를 응용시킬 수 있습니다. 요거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일단 조금 수행 과정이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번 더 보시겠어요? 사실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이 시간 동안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진짜 나이랑 상관없이 그 제가 막 젊은 친구들도 가르치거든요. 이해 못하는 친구들 정말 많아요. 막 한 3시간 설명해도 이해 못하는 친구가 아니, 진짜 이해력이 빠르신 겁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좀 파이널 단계입니다. 아까 전에는 요 효과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움직임을 변화를 해봤는데요. 이거를 이제 요 공간에서 변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육안으로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노트북으로 작업할 때 사실 잘 안 보이는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거를 진짜 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사무 공간에 보면 엄청 큰 모니터 들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거 크게 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보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 이런 움직임은 여기 이 클립을 통해서 효과를 주는 경우가 조금 많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요걸 좀 더 크게 클립을 좀 더 크게 활성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저기 지금 보면은 빈 공간 있습니다. 요거를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면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도 보이면서 클립이 이렇게 커진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요 상태에서 내가 수행하고 싶은 클립 이미지를 오른쪽 누른 다음에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요. 이게 한글로는 클립 키프레임이라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밑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키프레임이라 적혀 있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네, 찾으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찾으면요. 이렇게 3단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모션은 우리가 위치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션 위치에서 변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포지션, 스케일, 크기 이렇게 서브 섹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제는 요거를 그러니까 내가 수행하고 싶은 거를요.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요거에 대한 선이 생성이 되면서 그 위치를 변경시켜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퍼시티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게 선이 생기면서 그 선을 뭐 내리거나 올려 가지고 불투명도 조절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임 리매핑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막 시네마틱 영상이라고 해 가지고 영상 속에서 움직임을 완급 조절을 해 가지고 영상을 좀 더 예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예시사를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요걸로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했었던 거 응용한 겁니다. 빠르게 했다가 점점 천천히 가게 하고. 자, 오퍼시티를 그러니까 불투명도를 처음에 100%에서 점점 0으로 수치 낮춘 겁니다. 아까 전에 갑자기 훅 하고 위치가 이동됐었던 거는
속도 조절을 변화시킨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니까 늘어졌다 갑자기 훅 이렇게 빨라졌었잖아요. 그걸 적용시킨 거예요. 자, 의미를 알고 영상을 보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이해하기 쉽죠? 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타임 리매핑은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졌어요. 요걸 정확하게 사용을 하려면요. 우리가 슬로우 모션이라는 걸 같이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요. 슬로우 모션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이 지금 일반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를 속도를 스피드를 한 35만큼 줄이겠어요. 퍼센트만큼 줄이겠어요. 자, 그러면은 영상이 이렇게 느려지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저번 시간에 슬로우 모션을 만들려고 하면은 하나의 조건이 붙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은 편집하는 프레임 수보다 촬영 프레임 수가 많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우리가 실제로 편집하는 공간을 그 교육 시간에 만들었었던 거는 1초에 사진을 30장 쓰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공유해드렸었던 이 영상은요, 1초에 120장씩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를 느리게 해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영상이 재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얘기했던 것,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120장을 그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느리게 해도 압축되어 있었던 사진을 늘려놓기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느리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무작정 느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스피드를 제가 한 5 정도로 만들게요. 자, 그러면 5%였습니다. 이게 지금 느껴지시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뚝뚝뚝뚝뚝뚝 하고 끊겨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뚝뚝뚝뚝 끊겨져 있냐면요. 지금 요 한 프레임 간격마다 사진이 한 장씩 나와줘야 되는 게 사진이 3프레임당, 그러니까 3공간당 사진을 한 장을 계속 연속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이미지가 끊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조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편집하는 공간은 30장으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촬영하는 거는 60장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속도는 최대 몇 %까지 느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느리게 만든다고 하면은. 네. 모르시겠어요? 몇 %까지 줄이면은 부드럽게 느리게 움직여질까요? 네, 프레임수 좀 많아야죠. 60장이었었을 때 이제 30장의 편집 공간으로 편집을 했었을 때는 몇 %까지 느리게 해도 부드럽게 움직여질까요? 네, 맞습니다. 50%입니다. 딱 50%. 그러면은 50% 느리게 했다라는 거는 속도에서 이제 나머지 우리가 남았었던 30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120장으로 촬영을 했고 30프레임으로 편집을 하니까요. 50프레임이 아니라 25%까지 줄여도 부드럽게 움직여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요걸 이해하신 다음에 이제 리매핑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임 리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클립 키프레임 들어가셔서 여기 타임 리매핑이라고 있는 맨 마지막 거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스피드 요거를 선택해 주세요. 그럼 이미지가 보여지지 않고 이렇게 선이 하나 새로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선이 예를 들어서 내려갔어요. 쭉 내려간 퍼센테이지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제일
몇 퍼센트까지 내려야지 부드럽게 움직인다고요? 지금 저온 120점입니다. 25%까지 내려도 움직임은 부드러워집니다. 자, 25%까지 내렸어요. 그러면은 자, 부드럽게 영상이 움직여지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영상을 응용해서 다시 본다고 하면요. 자, 나는 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속도를 좀 빠르게 움직여 보고 싶어요. 자, 해당되는 우리가 시간만큼 위치시킨 다음에 인디게이터 내가 이제 변경하고 싶은 위치 인디게이터를 놔두신 다음에 Alt를 클릭하시게 되면요. 아니다.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 화살표 표시선을 보면 플러스 버튼이 하나 생겨요. 요거를 이제 플러스 버튼 생긴 상태에서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위치가 뭐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 다이아몬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이아몬드를 여기에다가 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시간 길이만큼은 지금은 변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요 상태에서 저는 속도를 쭉 올려보겠습니다. 최대한 올려볼게요. 한 500%까지 올려볼까요? 510. 네, 512까지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요 선은 지금 이렇게 밑에 있는데 위에 선을 이렇게 올리니까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요 시간만큼 25%의 재생 속도로 재생되고 있다가 요 기점을 통해 가지고 속도가 쫙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500%의 속도로. 자, 재생해 볼게요. 자, 재생이 느려졌다가 저기 촤. 너무 빠르니까 끊겨버리네요. 네, 실제 영상을 뽑으면 이렇게 끊어지진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재생해서 기점을 통해 가지고 속도가 쫙 하고 빨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끊어져 보이는 거는요, 속도가 그래픽카드 요소를 많이 타요. 그래서 컴퓨터의 성능이 좋으면은 이렇게 끊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상 출력하면 끊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기점으로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키프레임에서 그 속도, 요거랑 비슷하죠. 자, 요 상태에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게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에 굴곡을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상의 퀄리티는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요 지금 선이 있었던 거를요, 왼쪽으로 쭉,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펴게 되면요, 요렇게 굴곡이 생길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 이제 되냐면요, 해당 길이만큼 25%로 올라갔다가 요 길이만큼 속도가 점점 빠르게 됐다가 500%의 속도로 이제 다시 또 일정하게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영상을 재생을 하다가 자, 현재 위치에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25%에서 500%로 쭉 올라갔다 500%로 유지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굴곡을 통해 가지고 속도를 변경시켰던 것처럼 요거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굴곡 요렇게 주게 되면은요, 조금 더 움직임에 있어 가지고 일직선이면 갑자기 쑥 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서서히 샥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실제로 재생하거나 그냥 위치를 이동시켜서 좀 더 부드럽게 주는 효과, 그러니까 느낌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살짝 부드럽게 만들어 준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되면은 점점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요. 이게 너무 자꾸 끊기네. 출력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난 다시 일반적인 재생 속도로 만들고 싶어 하면은 해당되는 위치에서 다시 인디게이터 놔두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플러스 버튼 만들고 다시 이렇게 내려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100%로 다시 맞출게요.
자, 갑자기 훅 내려가면은 느낌이 출렁하면서 이게 좀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요것도 다시 이렇게 쭉 펴주고 굴곡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굴곡을 만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끊어지니까. 네, 1.5 끊어야겠다. 자, 출력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영상을 재생하게 되면요. 빨라졌다가 다시 또 일반 속도로 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게요. 처음에 재생했었을 때는 천천히 움직여지다가 갑자기 훅 빨라지고 다시 원래 속도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요것 또한 우리가 글자를 만들거나 할 때도 속도 이런 식으로 모션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만들게 되면은요 조금 더 감각적인 영상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우리가 모션을 주려고 했었을 때 이 짧은 작은 공간에서 뭔가 이렇게 비집고 만들려고 하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클립 안에서 이렇게 속도를 변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굴곡지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올 겨울? 작년 초쯤, 작년 말쯤에 제작했었던 영상이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제가 지금 오늘 교육했던 걸 어떻게 응용을 했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글자 같은 경우에는요. 자, 실제로 글자를 쭉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효과를 하나 더 적용시켰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크롭이라는 효과를 줘서 글자를 점점 보이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든 겁니다. 네, 포지션 위치를 방영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타임 리매핑 설명드렸었죠. 영상이 쭉 재생되다가 갑자기 슉 이렇게 빠르게 나타난 게. 자, 요런 게 아까 타임 리매핑이라는 효과예요. 우리가 실제로 영상을 그냥 일반 재생을 하게 되면요. 해당되는 길이만 그 장소를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빠르게 속도를 완급 속도를 해 가지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도 보여주고 속도감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리매핑이 가능하고 요것도 리매핑을 한 겁니다. 요런 식으로. 네. 글자 같은 경우에는 불투명도로 만들었어요. 불투명도로 해 가지고 만들었고 이제 글자 만들어 가지고 만든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 요런 거 동그라미 이렇게 회전하는 것도 다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요거 같은 경우는 로테이션을 이렇게 쭉 돌리는 거예요. 네. 지금 방금 전 모션도 영상의 모션도 리매핑 효과입니다. 이렇게 재생되면서 빨라지거나. 영상 아까 전에 글자 사라졌다가 이렇게 올라오게 된다 했었죠.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리매핑 효과로 해가지고 사실 영상 이거 촬영했었으면요 3분이 넘는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은 50초 영상입니다. 지금 해당되는 이미지만 3분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요. 영상은
아까 설명했었던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방금 전처럼 영상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나 아무래도 좀 허접해 보여. 좀 부족해 보인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위에 아까 설명드렸었는데 많이 보고 그 본 거를요 직접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적용해 보면 금방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는 이펙트 컨트롤 그러니까 효과 컨트롤 창호를 통해 가지고만 이런 모션들을 줬는데요. 이거는 다음 달 강의에 아마 있을 내용일 건데 예로 들어 가지고 루미트리 컬러라고 해 가지고 요 패널 같은 경우에는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색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요것 또한 이렇게 효과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은요. 요런 식으로 리미핑을 통해 가지고 점점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가 하는 효과들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요런 거 내용들을 이제 단계별로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수업은 마지막으로 글자를 우리가 방송국에서 봤었던 그런 글자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